여러분, 뚱뚱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A, B, C라는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A나라의 인구는 총 11명입니다. A나라 사람들은 모두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 중 다이어트를 해서 2에서 4kg을 뺀 사람은 11명 중 1명이었습니다. B라는 나라는 A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B나라의 인구는 170명이에요. 그들은 A나라보다 인구만 많은 게 아니에요. B나라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 중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든 사람은 170명 중 1명이었습니다. C라는 나라는 B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C나라의 인구는 1,000명이고 이들은 B나라 사람보다 더 뚱뚱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든 사람은 1,000명 중 단 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대학의 앨리슨 필더스 박사와 그 외의 동료들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이야기로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 2에서 4kg을 뺀 사람은 11명 중에 1명이었고 5년 후 감량한 몸무게를 유지한 사람은 그들 중 4분의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인 사람들 중에 2에서 4kg을 빼고 유지한 사람이 4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에 도달하는 것은 몇백분의 1, 천분의 1의 확률에 가깝습니다. 이 연구가 알려주듯 비만인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들은 살을 빼더라도 금방 다시 찌는 요요 현상과 마주하곤 하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어트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헬스장, 다이어트 컨설팅, 보조식품, 수술 등 다이어트를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왜 비만인들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걸까요? 그들의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어트 방법은 26,000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살을 빼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 스톤 외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10가지 다이어트 방법의 체중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이 10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을 다시 3가지로 분류하면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방을 적게 먹는 저지방 다이어트, 3대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구성하여 적은 칼로리를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나뉠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큰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탄고지, 저지방 다이어트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지만 크게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모든 다이어트 방법은 저마다 효과가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든 뭐든 적은 칼로리를 먹으면 살은 다 빠져요. 하지만 끝으론 모든 다이어트가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찐다는 문제와 직면하죠. 그럼 요요 현상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요요 현상이 오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비만은 높은 확률로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원래 코딩되어 있던 자신의 몸무게보다 줄어들면 몸은 더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하고 에너지 소비를 차단하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너무 곤욕입니다. 세상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무리 치킨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2만원으로 그 정도 양에 그 정도 맛을 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콜라 한 잔 마실 때 5,000원에서 만원 내고 마시지 않죠. 1,000원, 2,000원 정도면 사 먹잖아요. 살이 찌고 맛있는 음식들은 너무 접근하기 좋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어떻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맛있는 음식들은 비쌉니다. 풀을 먹으면서 키운 소, 유기농 소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한우 기준 100g당 2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서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200g만 먹어도 서민이 하루에 먹는 3끼 식사보다 비싸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맛없는 음식들은 어떤가요? 맛없어서 먹기 싫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외식해서 먹을 수도 없고 대부분 직접 주문하거나 마트에서 구매해 집에서 조리해서 먹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살찌고 맛있는 음식보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엄청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맛있고 값싼 맛있는 음식들의 유혹을 애써 무시해야 하고 맛없고 종이 씹는 식감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장시간 견뎌야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각국의 정부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에 악영향을 주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 때에는 세금을 부과해서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의 가격을 높여 사람들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고를 때 한 번 이상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취지가 어쨌든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로부터 오는 유혹과 정해진 체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유전자를 모두 장기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어쩌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은 비만이란 적을 완벽히 알아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겠어요?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알았다면 어떻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린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